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23년도 해경 간부시험 21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형법 총론, 그 중에서도 기대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가능성은 이 형법 총론 중에서도 책임 파트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기대 가능성.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인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책임 조항이 안 돼요. 근데 적법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책임이 조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건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럼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 기대 가능성이 있다 하면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 아주 헷갈립니다. 단어의 어떤 순환 같죠.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문어,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법원에서는 참 표현을 참 이렇게 아니할 수 없다,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그럴듯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는 건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막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첫 번째 질문, 너무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 관계에 있다 하면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뭐죠?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건데, 자, 범법 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예요. 범법 행위를 가담한 부하에게 책임이 조각된다? 법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도식이죠. 지위 복종 관계에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가담한 부하에게 이런 책임 조각을 해주게 된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 조직 범죄들, 특히 조직 범죄의 소위 똘마니들이 남들을 죽이고 살해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따라서 당연히 이 판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너 이런 점이 잘못됐어 하고 영업 정지 처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이거 영업 정지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영업 정지 사정인지 여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판단에 있어서 재량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판단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굉장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이런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런 어떤 보존 처분의 속성에 따라서 잠정 처분이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경제적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영업정지 처분의 적부가 판단된 게 아니라 그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잠시 좀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해두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라면, 그런 경우라면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근데 이 은비계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나는 내 잠정 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는 전혀 위법하지가 않아, 내 행위는 책임이 조각돼, 나는 이거는 적법행위야, 이렇게 믿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 볼까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죠. 도저히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상황에서 요런 처분만 받고서 나는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죽지 않도록, 당장 매출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냥 미봉책으로 보완을 한 거지, 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수가 출제 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시험 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수험생 등에게 그 시험 문제를 알려줬고, 자, 수험생들은 출제 교수들로부터 어떤 이 대학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이 답안 쪽지를 자기가 작성한 거예요. 이 문제를 미리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답안 쪽지를 작성했고 그걸 그대로 베껴 써서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했어요. 이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거는 책임 조각될 수 없어요. 아니, 수험생한테 문제를 가르쳐줬고 그 수험생이 그 문제를 보고는 미리 답을 써놓은 다음에 그 답을 베껴 제출했다? 근데 이게 아무런 죄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되죠. 업무방해죄 관련된,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다음 네 번째, 자신의 강도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 내 강도상의 범행, 내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그죠? 근데 이미 강도상의 범행과 관련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강도상해를 저지른 게 확정이 됐어요. 이런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부인하고 증언했다. 이거 위증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강도상해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복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여기서 또 부인을 하는 거는, 그거는 위증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나서 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이것도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번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없다가 되겠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죠? 적법행위에 대한 단순한 보존 처분이니까. 단순한 보존 처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판례들 좀 말이 자꾸 꼬여서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직장상사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로 좀 제가 판례 인용이 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그 강도상해 관련된 부분, 그거는 당연히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진술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팩트체크가 끝나서 확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가서 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사건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위증죄의 어떤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조금 제가 인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